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에 안 먹는 다이어트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찐다.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 몇 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139명을 이용한 연구였고요. 12개월 후에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2022년 올해 4월 21일에 나온 논문이고요. 본문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특히 저녁 식사가 살이 많이 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굶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단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 경우에 말하는 거죠. 물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전체 칼로리를 줄일 테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대신에 저녁에 먹지 않고 그를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39명을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한쪽은 칼로리만 제한한 군, 한쪽은 칼로리와 시간을 제한한 군, 이렇게 두 군 나눈 거죠. 시간을 제한한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밤에는 식사를 안 하는 그런 군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되게 궁금하죠? 12개월 동안 모든 참가자들은 남자는 이 정도 칼로리, 여자는 이 정도 칼로리로 구성된 식사를 했는데 이 12개월 동안 이걸 딱 칼로리를 지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연구가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연구예요. 그래서 1차 결과 주된 관심이 뭐냐면 체중 변화거든요. 체중 변화라는 것은 처음 체중이 있고 그를 나중 체중을 뺀 거죠. 그게 체중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허리둘레, BMI, 체지방량, 대사위험인자의 변화. 대사위험인자라는 것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거죠. 뭐 체질량 지수는 다 아실 거고요. 키와 체중을 환산해서 비만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보실게요. 그래서 139명을 무작위 배정했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고 84.9%만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거 가끔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체중 변화를 했는데 칼로리 플러스 시간을 같이 제한한 그룹은 마이너스 8kg. 그냥 칼로리만 제한한 군은 6.3kg.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1.8kg 정도 되는데 신뢰기관이 마이너스 4에서 0.4. 만약에 더 많은 숫자를 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차이는 임상적으로는 1.8kg니까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둘레, BMI, 체지방, 제지방량, 혈압, 대사위험 인자 분석 결과는 1차 결과처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뭐 두 그룹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뭐 식사만 제한한 거니까, 식사 칼로리 제한한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큰 차이가 없었죠. 합병증 없었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시간 제한 식이요법은 그냥 칼로리 제한한 것보다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1.8kg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도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9명이니까 야, 1.8kg면 그건 차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적인 차이와 임상적인 차이에 대해서 시야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8kg 정도가 큰 차이라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께서 야, 윤도 1년 동안 1.8kg 차이를 난다면 좋은 치료야. 좋은 치료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숫자를 더 많이 해서 또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1.8kg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네. 이런 뭐 N수를 더 늘려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한들 혹시 임상적인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운동을 더 추가하든지 약을 더 추가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통계적인 의와 임상적인 의, 통계적인 차이와 임상적인 차이는 뭔가 해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항상 밤에 못 먹게, 야식을 못 먹게 하고,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토탈 칼로리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저희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저희 뇌피셜이었지 실제 그 연구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연구를 보니까 또 그런 걸 좀 알게 돼가지고 뭔가 반박할 자료가 있지만
제가 반박할 자료로 이걸 쓰진 않겠습니다. 이게 반박한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따라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다이어트, 체중뿐 아니잖아요.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녁에 일단 식사를 안 하거나 뭐 야식을 안 먹으면 일단 토탈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안 먹는 거는 나쁘지 않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탈 칼로리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는 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야식을 안 먹거나 저녁을 안 먹는 사람이 낮에 많이 먹는다. 그러면 소용없다. 낮에는 보통처럼 먹고 저녁을 안 먹으면 효과 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야식 밤에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줄이는 거. 또 그리고 밤에는 뭐 TV 보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인다는 것은 시간을 제한한다기보다도 토탈 칼로리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근거 있는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나 블로그에 써놓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상당히 유익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상당수는 최신 연구가 아니고 과거의 연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연구라는 것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것들이 누적돼서 최신의 연구와 관련되고, 최신의 연구라는 것들이 항상 새롭고 더 좋고 그렇진 않지만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꼭 공부가 필요한 거죠. 약도 많이 개발되고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논문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건강 기사를 보면요, 실제 근거가 별로 없는지 링크를 달아주지 않아요. 어떤 병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링크를 찾아보고 그걸 보고 싶어도 링크를 달아주지 않아요. 또 그리고 최신 연구라는 것들이요, 상당히 허접한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최신이면서도 근거가 확실히 있는 연구 디자인 자체가 믿을 만한 그런 근거 있는 연구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 의사들을 위한 것인데, 의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또 연구를 해야만 하고, 연구할 때 계속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연구의 아이디어, 주제를 정하거나 어떻게 연구해야 이것이 이 가설이 맞을지 틀릴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위해서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주제를 제가 글도 쓰고 요약적으로 글도 쓰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의 공부가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뿐 아니라 제가 의대를 나온 지가 꽤 지나가지고 저의 영역이야 계속 공부를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영역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조금씩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많이 공부하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발표할 것이냐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최신의 연구 결과들은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를 위해서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되고 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을 다시는 것은 환영하지만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 질문 같은 것들은 제가 가급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 좋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고마운 뜻만 받고, 저도 바쁘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다는 좋다고 생각되시면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 더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뭐 돈 버는 이야기, 꾸미는 이야기, 맛있는 거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서로 막 공유하면서 좋고 뭐 이런데, 정작 중요한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정작 중요하지만 돈벌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 새로운 약이 나왔고 그게 뭐 영양제라든지 뭐 예뻐진다든지 이런 약들은 막 서로서로 공유하고, 뭐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퍼나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도 퍼나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서로 공유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그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주 공유하고 디스커션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뭐 좋습니다. 뭐 어째 제가 한 연구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